제4과목 산업안전입니다. 산업안전 관련해서는 1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군 문제에 대해서 책을 따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산업안전 하면은 알아야 될 개념들은 포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수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 사정이 있죠. 그래서 일단 저기에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기본적인 또 개념들은 알아야 되니까 아무튼 핵심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정독을 하고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풀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산업안전은 알다시피 분야가 넓다 보니까 기출된 문제가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산업안전 관련해서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 분야보다는 다른 데에서 점수를 올려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야 되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의 개요 해가지고 정의 있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해서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에 관하여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산업안전의 목적, 이런 거 기본적인 사항들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인명의 존중, 인도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 정진, 생산성 향상, 경제성의 향상, 이래가지고 4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광해의 산업안전하고 협의의 산업안전이 있죠. 광의 큰 의미로서는 인간 생활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산업을 통하여 어떤 형태의 생존권 침해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협의의 산업안전, 소극적인 안전에는 사고의 결과인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협의의 산업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쭉 보면은 산업안전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산업안전을 잘해서 얻어지는 이점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런 문제들은 뭐 틀릴 수가 없죠. 보면은 자, 직장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이직률이 감소된다. 고유기술 축적과 품질이 향상이 된다. 기업의 투자 경비가 감소된다. 사내 내규가 준수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관리를 잘하면 얻어지는 이점이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안전의 용어가 있죠. 안전관리, 안전사고, 재해, 산업재해, 이런 거는 기본적인 용어들이니까 시험과 관계없더라도 또 알고 있어야 될 거니까 읽으면서 정의를 내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한 이 상해의 종류, 이런 것도 골절, 동상, 부종, 찔림 해서 쭉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고, 재해 발생 형태,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례, 붕괴, 도계, 협착, 이런 거 많죠. 감전, 폭발, 파열, 화재, 무리한 동작, 이상 온도 접촉, 유해물질 접촉, 이런 것들 재해 발생 형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상해 종류별 분류하는 거,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핵심에 이제 풀어보시고요. 예. 재해의 원인 보면은, 자, 그거 보면은, 재해에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에는 또 인적 원인과 물적 원인으로 나누어지고요. 간접적인 원인, 이 관리적인 원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작업 관리상 원인. 그래서 간접적인 원인은 너무 포괄적인 겁니다. 아무튼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사고와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적 원인, 직접적인 거죠.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 물적 원인 해서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 원인, 불완전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이런 많이 있죠. 특히 우리 보면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거, 이것도 직접적인 원인 중에서 불완전한 행동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들이 봐서 직원이 보호장구를 잘 차지 않고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어보면은 작업의 능률이 떨어진다. 능률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생명이죠. 그렇게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인적 원인인 불완전한 행동은 안전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재해에 대해서 54%를 차지한다는 거죠. 반 이상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행동은 여러분들이 고쳐 나가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주변에서도 충고나 주의를 주면은 바로바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그죠? 물적 원인, 불완전한 상태로 보면은, 물체 자체의 결함, 안전방호장치의 결함,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보호장구의 결함, 배치 및 작업 장소의 결함, 작업 환경의 결함, 경계 표시나 설비의 결함, 이런 것들을 불완전한 상태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이 있고, 기술적인 원인, 그 다음 교육적인 원인. 우리 보면 교육적인 원인에서도 보면 교육을 잘 안 받으려고 하죠. 그죠? 교육 시간에 그냥 듣기 싫어서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에 속한다. 장기 사고 유발자에 속하는 거죠. 그죠? 자, 작업 관리상의 원인 해서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 하는 거 알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 아무튼 재해에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 나중에 뒷부분에는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재해 발생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자, 기인물이 있다. 기인물, 가해물, 이런 것들이 있고, 환경적인 게 있습니다. 잘 볼까요? 기인물, 사고 발생의 근원이 되는 것, 즉 결함을 시정하면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끝나는 물 또는 사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인물. 사고 발생의 근원, 원인이 되는 거죠. 가해물,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주는 것, 가해물이 되는 거고, 자, 미끄러운 기름이 흩어져 있는 복도 위를 걷다가 넘어져 기계의 머리를 다쳤다면 가해물은 사람인데 직접 피해를 준 게 기계가 되는 거고, 기인물은 기름 바닥이 되겠죠. 그죠? 사고 유형은 전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의 용어나 개념을 가지고. 이런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기인물, 가해물 같은 거, 이런 거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재해 발생 이야기하면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이 있습니다. 도미노 이론. 자, 보세요. 어떤 이론이냐면은 각 요소들을 골패 알죠? 팻말, 세우는 팻말에 기입하고, 이 골패를 넘어뜨릴 때 중간 어느 골패 중 한 개를 빼버리면은 사고는 사고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미노,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팻말을 쓰러뜨리면은 쭉 따라서
넘어지는 거죠. 끝까지. 그런데 가운데 부분은 한두 개를 빼버리면은 계속 이 넘어지는 골패가 연결이 안 되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패의 5가지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렇겠습니다.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소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개인적 결함,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인적 결함은 위험성을 존재시키는 이유가 된다. 이런 거 있죠. 개인적 결함,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 사고, 상해, 산업자이 되겠죠. 요 5가지 골패 중에 한 개를 빼버리면은 그 다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 니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행동이나 불완전한 상태를 딱 제거해 버리면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게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인데, 요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1대 29대 300의 법칙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고를 반복하여 일으켰다고 하면 상해가 없는 경우가 300회, 경상인 경우가 29회, 경상이 29회 정도 발생이 되면은 중상이 꼭 한 번 정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미한 사고, 뭐라 그럴까, 이 상해가 없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무튼 뭐 말을 잘 안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 300회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면은 경미한 사고가 경상이 29번 정도 일어나고, 꼭 29번 지나고 나면은 중상이 한 번 정도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잘 보면은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은 사고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꼭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죠. 사고가 잘 안 일으키는 친구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결함을 습관적으로 당연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하이니의 재예방 5단계. 자, 1단계 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평가 분석, 4단계 시정책의 선정, 5단계 시정책의 적용. 이렇게 해서 하이니의 재예방 5단계가 있다 하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예제 풀어보시고요. 자, 재발생 원리. 자, 재발생 형태에는 자, 재발생의 발생 원인은 여러 요소들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구성 요소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분류한다. 단순 자극형, 집중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연쇄형, 복합형이 있습니다. 단순 자극형, 집중형은 재발생 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형태로 일시적으로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형이라고도 한다 하는 게 있고요. 연쇄형, 어느 하나의 요소가 원인이 되어 다른 요인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또 다른 요소를 발생시키는 형태, 즉 연쇄적인 작용으로 일으키는 형태다. 자, 복합형, 집중형과 연쇄형의 복합적인 형태다. 많은 단순한 자극적 요인이 연쇄 요인과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된 사고 원인을 형성하여 재해를 일으킨다. 대부분의 재해 발생은 복합형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잘 이리 상담을 해보면은 집에서부터 아침에 올 때부터 집안에서 짠소리를 많이 듣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 학교에 와서도, 교실에 들어와서도 친구와의 또 갈등이 생기죠. 그러다가 실습하다 보면은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실습장에서 생겼지만 간접적인 원인들은 다 어디에 있냐? 교실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복합형에 속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재발생 예방 가능 원리, 산업안전의 원리 해가지고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발생의 일반적인 경향 해가지고 작업시간은 10시에서 11시, 그러니까 오전에는 10시에서 11시경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오후에는 15시에서 16시, 즉 3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세히 보고 나면 어느 정도의 피로 강도가 조금 누적되는 시간대죠. 마칠 때쯤
점심시간쯤 해가지고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숙련도를 보면은 숙련 과정이 1, 2년 정도 지난 사람이 재발생률이 높다는 거죠. 어느 정도 현장에 숙달이 되고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이러니까 조금 규정을 안 지키는 경향이 있죠. 그럴 때 재발생률이 높다는 겁니다. 나이로 치면은 20에서 25세에 오후 동작에 의한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1, 2년 지나고 나면 사고가 많이 생기죠.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사고 난 뒤 1년 정도 되면 아주 조심해서 운전을 합니다. 한 1, 2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자신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죠. 똑같습니다.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유형들이 딱 맞아요. 자, 그 다음 작업 강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작업 강도가 높다는 것은 산소가 활동량이 많아서 에너지 대사율이 높음으로 해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 판단력이 잘못되는 수가 있죠. 샤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죠. 판단력이 잘못되어서 우동작이나 실수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 요 보면 작업 강도에 따라서 신체적인 조건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친구들, 아무튼 충분히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산업체의 통계의 활용에는 설비상의 결함, 근로자의 행동 결함, 관리 책임에 의한 결함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한번 또 핵심 예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산업체 계산법, 산업체 계산법 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 통계에 의한 원인 분석 보면 우리가 설비에서도 로스타 넣었죠, 그죠?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크로스 분석, 관리도 해가지고 뭐 요거는 한번 넣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핵심 예제에.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어떻게 나온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산업재해율 계산법 해가지고 연천인율 요식 좀 알아놓으시고요. 빈도율, 빈도율 나온 적 있죠. 빈도율 이것도 한번 참고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산업시설의 안전. 자, 기계 방호에서 작업점의 방호, 그 다음 동력 전도 장치의 방호, 이런 거 각각 한 번씩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놓으시고, 자, 기계 설비의 위험점 6가지, 협착점 이런 거 나온 적 있고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협착점이면 기계의 왕복 운동을 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프레스, 전단기, 성형기, 조형기, 밴딩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냐? 협착점이라고 하는 거죠. 끼인다는 거죠. 협착. 그 다음 끼임점 하는 게 있고, 절단, 절단도 좀 위험성이 있죠. 이런 거 있고, 회전기계 말림점 이런 거 좀 알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위험점 5요소 해가지고 함정, 충격, 접촉, 말림, 얽힘이라 그러고요. 튀어나옴 이런 것도 위험점입니다. 위험점 5요소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계 설비의 안전화 해가지고 외관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 작업점의 안전화, 작업점 아시겠죠? 이제 기능의 안전화, 구조의 안전화, 보전 작업의 안전화, 보전 작업. 그 다음에 옥내 통로의 안전화. 요거는 여기 분 나온 적이 있죠. 여기서 통로면의 높이는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기계와 기계 사이에는 최소 8c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일반적인 통로, 차폭에다가 60cm 정도의 예율을 둬야 된다는 거죠. 통로폭. 이런 거 좀 알아놓고. 그러니까 이런 수치도 나오고 규정을 이야기하면 참 어렵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다 이런 것들을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공장 안에서의 일방 통행의 그 도로폭은 차가 다닌다면 차폭, 지게차죠. 지게차가 다닌다면 지게차 플러스 60cm 정도의 최소 자스트가 되겠죠. 그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 페일 세이프 기능 3단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지금 사실 시간 관계상 또 지면상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씩은 읽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공구의 안전 조건 해가지고 일반적인 안전 수칙, 여기서부터는 분야별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다 일일이 읽으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면장갑 착용 금지 작업. 이거는 자주 나오죠. 우리 계획과 측면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자, 면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 선반 작업. 다 회전체가 있다는 거죠. 회전체가 있는 데에서는 장갑을 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드릴 작업, 목공 기계 작업, 그라인더 작업, 해머 작업. 해머 작업할 때는 왜 망치 잘못한 무게에서 장갑을 끼고 있으면 꽉 잡지를 못해 가지고 날아갈 수가 있죠. 두드리다 보면은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정밀기계 작업 할 때는 면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 수공구의 일반적인 안전수칙 해가지고 이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별표 치놓고 다 여기서부터는 다 한 번 이상씩 나왔던 것들이니까 꼭 좀 참고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해놓고요. 수공구의 일반적인 안전수칙.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스패너나 렌치의 안전수칙 있죠. 이런 것도 여기서 보면은 몸쪽으로 당겨서 사용한다, 밀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 스패너 두 개를 자루를 연결해서 끼워서 연결해서 길이가 길면은 큰 힘을 받으니까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보시고, 해머 작업 시 안전수칙 있습니다. 많죠? 다 한 번씩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펀치 및 정 작업 시의 안전수칙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핵심 예제를 보면은 충분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를 알 수 있겠죠. 자, 공작기계 안전수칙에서 일반 사항이 있고요. 일반 사항,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 선반 작업 시, 그 다음에 드릴 작업 시. 요거 왜 프레스 전단기 작업, 연삭 작업 많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도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 출제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 책에 나열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가스 용기 취급 이런 것도 있죠. 쭉 읽어보시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 전기 설비죠. 전기 설비. 전기 용접 작업 시 주의할 사항. 이런 것도 자주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전기 설비에 관한 거. 기계 동력 장치. 동력 장치.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명이죠. 조명까지도. 공장 조명. 실내 조명. 자, 여기서 조명의 사용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채광과 조명의 필요 조건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공장 내의 전체 조명은 자, 간접 또는 반간접 조명을 사용하되 작업의 성질과 필요에 따라서 국부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밝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직접 또는 간접 조명을 쓴다 하는 거고, 필요하면은 국부적으로 더 밝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조명 안전보건법상의 조명도입니다. 이건 지켜줘야 되겠죠. 그죠? 초정밀 작업을 할 때는 750룩스 이상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기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75룩스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통로 조명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통로, 기타에 속하겠죠. 그죠? 통로 같은 경우는 기차에 속한다. 요게 출제된 적이 있죠. 이런 것도 좀 지켜줘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조명 문제도 있고, 자, 이제 온도와 습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여기 보면은 알약 1개, 불쾌 1개, 한기가 되는 거 17에서 19도 정도. 열기는 22에서 24도 정도. 불쾌 17도씨 이하. 열기는 24도에서 41도 정도의 어떤 불쾌 지수에 속한다 하는 거죠. 이런 거. 자, 습도는 70%까지는 안락하지만 그 이상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상대 습도는 30에서 35도 정도다 하는 거죠. 습기가 높으면은 불쾌한 감정 느낌이 오죠. 그러다 보면은 평상시 주변 친구들 간에도 싸움이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친구들 간에 다툼이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자, 온도 관계. 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참고를 해줘야 되겠다. 자, 소음. 소음도 중요하죠. 보통 원하지 않는 소리를 소음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청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다. 요거 중요하죠. 이상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음의 단위에 대한 거 있고요. 자, 소음의 재해 한번 볼까요? 소음의 강도가 90dB를 넘으면은 이 소리가 연속적이든 단속적이든 간에 사람이 가호를 범하는 횟수가 증가하여 안전사고의 요인이 된다. 시끄러운 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난폭해진다는 거죠. 보면은 가호를 범하는 횟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소음도 중요합니다. 우리 환경적인 면. 자, 청력, 청력장애, 일시장애 뭐 해가지고 듣는 걸 못 듣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자, 55dB 이상일 때는 30dB일 때보다 2배가 증가한다. 잠을 못 잔다든지, 수면 시간이 단축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야 다음날 일을 열심히 하고, 이 시끄러운 데서 소음 때문에, 잠을 자게 되면은, 다음날 잘못하면 사고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액 분비 및 위 운동의 억제로 소화가 또 불량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 소음 대책. 뭐 격리를 한다든지, 없앤다든지, 소음원을 없앤다든지 뭐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자, 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 자, 물체의 전후 운동을 말하며 소음이 수반된다. 진동은 전신 진동과 국소 진동이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거 또 참고해 주시고요. 보호구. 보호구 너무 잘 나오는 부분이죠. 뭐 안전하죠.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작업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장착하는 보조기구를 뭐란다? 보호구에 대한 점이죠. 자, 보호구의 구비 조건, 착용이 간편할 것,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 위험 요소에 대한 방호 성능이 완전할 것, 보호장구의 원재료의 품질이 우수할 것, 보조 및 표면 가공이 우수할 것, 외관상 보기가 좋을 것, 그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 보호구의 종류에는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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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에 대해서 잘 알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전대, 안전대, 추락에 대비해서 고리 걸어 놓는 거죠. 자, 안전화, 안전화, 발에 신는 거죠. 보안경, 그 다음에 안전장갑. 여기까지는 5번까지는 한 번씩 각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기막에 공기 마스크 또는 송기 마스크라고도 해요. 그런 거 다 여기 중요합니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안전표지에는 자, 산업안전표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산업안전의 표지, 표찰,
완장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안전표지. 자, 여기서 보면은 산업안전표지의 구분에는 금지 표지가 있고 경고 표지가 있고 지시 표지가 있고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금지 표지, 예, 경고 표지, 예, 다 알아야 됩니다. 딱 보면은 조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죠. 예, 경고 표지에는 뭐냐, 이 보건 표지의 색지에서 바탕은 노란색이고 기본 모형, 관련 보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이다. 뭐냐? 예, 경고 표지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이런 거 좀 알아놓는 게 좋겠다. 나머지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합니다. 요거 산업 표지 요 별표 치놓고요. 예. 안전표지와 색재 사용, 적색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방화 금지, 방향 표시, 규제, 고도의 위험 표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주황색, 황색, 녹색, 청색, 진한 보라색, 백색, 7가지 색에 대해서 안전표지와 관련된 색채가 있다 하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예제를 풀어보면 어떤 유가 문제가 나온다 참고할 수 있겠죠. 자, 가스 및 위험물에 관한 또 안전입니다. 자, 가스. 자, 하재에는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전기에 관련되는 거, 전기 하재는 C급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연성 금속에 관한 거, 이런 거는 D급.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가연성 가스 개념이죠. 가연성. 이거 가연성. 산소 또는 공기와 혼합하여 점화하면 빛과 열을 발생하여 연소하는 가스를 말한다. 그럼 가연성 가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수소, 메탄, 아세틸렌, 에틸렌,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연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별표 좀 치놓고요. 가연성 가스 취급 시 주의사항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발화성 물질, 발화점, 요거 별표 좀 치놓으시고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를 개시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 발화점. 요즘 보면은 폐기물 공장에서 불이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불씨가 없는데 불이 안 나겠지? 아닙니다. 가연성 물질이 점화원 없이 불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다는 거죠. 최저 온도에서 불이 붙기 때문에 자, 착화점은 인화점보다 20에서 60도 정도 높다. 착화점 불이 붙는 것보다 높다. 자, 이런 것이 발화점에 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서 불이 나는 거죠. 쌓아놓으면 불이 납니다. 스스로 열을 내서 불을 낸다. 발화점입니다. 자, 자연 발화가 있고요. 방지책. 자연 발화 볼까요? 공기 중에서 가연성 물질이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하는 것. 자연 발화, 방지책. 통풍이나 저장법을 고려하여 열 축적을 방지한다. 저장소 등의 온도를 낮춘다. 습기가 많은 곳에는 저장하지 않는다. 습기가 이 열을 또 발생시키는 거죠. 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불활성 액체 중에 저장한다 하는 거죠. 이런 거 있고요. 자, 인화성 물질, 인화. 불이 붙는 거죠. 자, 여기서 인화성이 큰 물질은 1리터 이상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인화점. 불이 붙는 온도죠. 자, 연소 위험과 인화점, 착화점의 관계. 자, 요것도 별표를 좀 치놓고요. 인화점이 낮을수록 연소 위험이 크다. 착화점이 낮을수록 연소 위험이 크다.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 위험이 크다. 연소 한계가 낮을수록 연소 위험이 크다. 산소 농도가 클수록 연소 위험이 크다 하는 이런 거 좀 알아놓고요. 산화성 물질은 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발성 물질을 보관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죠.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폭발성 물질, 통풍이 잘 돼야 된다. 뭐 직사광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죠? 직접적인 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마찰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충격, 마찰과 충격 이런 게 없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상식적인 거죠.
그 다음 이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사람의 몸에 접촉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는 독성이 있는 물질을 독극물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황산, 초산, 불화수소산, 이런 거 쭉 있습니다. 그죠? 참고하시고요. 독극물 취급 시 주의사항, 이것도 참고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유기용제 구분의 표시사항에서 제1종 유기용제 적색, 2종은 황색, 3종은 청색 이렇게 되어 있다. 요건 아마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여기 있죠. 장소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해물질 저장 용기 표시사항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이 돼야 되냐 하는 거죠.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 주의사항, 긴급 방제 요령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참고하시고요. 핵심 예제. 자, 사고 예방에서 자,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목적 잘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있고 안전점검의 종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보면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기구 설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주간점검, 월간점검, 연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주간점검 한 항목들 리스트가 있어요.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유관이나 간단한 테스트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며 이상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뭐냐? 정기점검입니다. 그죠? 특별점검, 임시점검 이런 것들이 있다. 책임과 범위. 자, 점검의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전점검, 이런 점검을 해야 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확인점검이 있고요.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있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의 수시 및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이제 물어보죠. 이런 거 점검했냐? 좀 피해를 입은 본인인데도 가혹하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해, 당일날 당신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점검했냐 안 했냐. 그럼 사고가 난 뒤에 원인 분석을 해보면 이 원인이 나타나죠. 그런데 왜 니는 왜 제대로 점검을 안 했냐? 했는데요. 이상 없었는데요. 안 통한다는 거죠.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이야기를 해서 보고를 해서 정확한 근거를 남겨놔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안전점검 시 주의사항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사고 발생이 5단계 이제 있죠. 이거 보면은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선천적인 결함이 있고, 개인적 결함, 인간의 결함이 있고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습니다. 자, 불안전한 상태, 그 다음 사고제에 있는데, 불안전한 상태 볼까요? 이 상태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고 난 뒤에는 기계적인 결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기계적인 결함. 46%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6%. 그 다음에 보전 설비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 17% 정도가 되고, 불안전한 구조물, 불안전한 구조물 한 15%. 그 다음에 안전 커버나 이런 걸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한 6%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불안전한 상태. 이 불안전한 상태, 사고에 보면은 거의 뭐 불안전한 상태가 눈에 보일 정도가 있죠. 행동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수시로 보고를 하고 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만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버드에 의한 재연쇄 이론 해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사고 원인 분석을 해보면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좀 참고하시고요. 작업 표준의 목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산업안전관계 법규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뭐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준수하는 것이고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다. 요거죠. 자, 이거 보면은 근로자의 생명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노동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그 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하는 거죠. 예, 목적이죠. 예, 근로자의 인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거죠. 안전관계법은 전기, 가스, 소방, 건설, 환경, 교통 등 물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다. 안전관계법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요 외에 지금 너무나 산발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고 요 정도 정리된 것을 한번 정독을 하시면은 자 여기 관련 지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